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전세권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용익물권 세 번째 권리가 되겠고요. 다시 전체 그림 보면은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라 불렀었고요. 물권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있었고, 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었던 권리, 이게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자, 지상권은요,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 등을 통해서 성립하게 될 것이고,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는 치료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봤었죠. 자,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협의가 되거나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치료가 결정이 될 것이다. 다만 이론상 애초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짜로 쓰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치료 지급합니다. 유상입니다. 그러나 이론상 치료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 될 수도 있다. 아는 사람이니까 공짜로 그 토지를 나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 이건 객체가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해서 토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과 건물 전세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전세권의 의의부터 보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객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세권은 특이하게 전세금이라는 것에 지급을 전제로 합니다. 이론이 되더라도 전세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우리 지상권, 지역권은 이론상 무상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지만은 전세권은 유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두 번째가 그 객체의 부동산으로 한정을 하게 된다. 해서 앞에서 지상권, 지역권이 토지만을 대상으로 했던 데에 비해서 전세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특이한 것이 바로 전세권의 존속기가 만료가 됐는데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끝나면은. 근데 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세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은 얘는 제일 간단한 주제가 이 얘기예요. 전세권은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용익물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당권과 똑같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보통 우리 공부할 때 전세권은 용익물권 파트에서 주로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항상 담보물권적 권능도 가지고 있다 해서 자, 우리 저당권자가 자, 채무자 돈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당권이라 불렀었고, 전세권자도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전세금의 반환이 없게 되면은 경매 청구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이 짧은 명제가 2번이나 7, 8년 사이에 답이 됐습니다. 이런 건 이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전세권의 취득 과정을 보게 되면 똑같은 구조야.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지상권도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지상권을 취득한다. 물론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등기 없어도 취득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권도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권리. 물론 이제 설정 등기를 안 했다가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정 전세권이라고 해서 먼저 설정 계약이라고 해서
자, 농경지를 제외한 타인의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이다 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여기서는 큰 쟁점은 안 되고 등기법 할 때 주로 이슈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공법 과목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따르게 되면은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업인,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소위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걸 이제 구체화시킨 게 농지법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가볼까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X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토지가 농지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농지의 소유자는 갑이 될 것이고 실제 전세권이라는 게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전세권자가 농사를 짓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야. 바로 경자 유전 원칙. 농업인만이 어떻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뭐야?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꼴이다 보니까 이런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등기법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 앞에서 우리 지상권도 지역권도 일부에 대해서 가능했었죠. 그래서 지금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 해서 건물의 일부, 해서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나중에 공간정보법이라는 법에서 공부하는 지적도라는 것을 첨부정보로 그 위치를 특정을 해서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건물 도면을 표시를 해가지고 어떻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존속기간이요. 최장 존속기간 10년이고요. 건물에 있어서만 최단 존속기간이 있는데 이게 1년. 근데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되지 않아요. 요건 이슈가 되지 않게 될 것이고 하여튼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출제 포인트. 자, 우리 앞에서 다른 것들은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설정 계약, 설정 등기 이렇게 넘어갔던 데 비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의 지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전세금의 지급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이게 이제 그렇게 또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반드시 어떻다? 전세금의 지급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논리적으로 유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전세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거 현실적으로 꼭 수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좀 독특한 논리 구조죠. 그래서 전세권 꼭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을이 이 문제 X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할 것인데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을이 갑한테 받을 돈 있으면 그걸 어떻다?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해서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건 그냥 통째로 자, 옳은 걸 고르셔 자, 가름할 수 있다. 틀린 걸 고르셔 가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이슈 이렇게 보셨고요. 역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이제 잡아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까지가 바로 약정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전세권을 가리켜서 약정 전세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사연은 이렇습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아까 최단 존속기간 1년 이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원래 전세권은 소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전세권 종료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어떤 얘기도 서로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자, 건물 전세권은 자동으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자, 이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다시 갑시다. 법정 해서 우리 앞에서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어떻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거 있었죠? 바로 지금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었고, 또 하나가 저기 있었죠.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등기 안 해도 자 성립하는 권리. 그래서 지금요 건물 전세권에 법정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거 자동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건물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야? 등기 없어도 건물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되게 된다라는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의제되는 경우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다시 여기를 찾아서 보시게 되면은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의제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요걸 갖고 1년으로 본다라든가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걸랑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2년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아닌데요. 하여튼 건물 전세권 자 설정이 됐습니다. 존속기간 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라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원래 존속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해야 되는데 건물 전세권에 든 특례 조항을 두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따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의 합치가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있을 때 이것도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어도 어떻다? 등기 없어도 그대로 자 바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건물 전세권이 존속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자 요거를 지금 이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다시 법정 갱신으로 봤을 때는 존속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 요건 이제 미리 땡겨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관련해서 66에 61에 X에 3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는 것이 주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은 공식처럼 66이라고 하는 거, 61이라고 하는 거, X에 3이라고 하는 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 지금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 지금, 법정 갱신의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설정 계약을 정할 때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66에 61에 X에 3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애초에 않았거나, 또는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 따라서 지금 뭐가 되는 경우 있다. 법정 갱신에 따라서 자 법정 갱신이 있는 경우 이때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법률 관계를.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누구야? 부동산의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혹은 전세권자 누구든지 뭐라 했다?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멸을 주장할 수 있어요.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전세권 나가리 시킬래? 라고 전세권 설정자도 주장할 수 있고 또 전세권자도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통고하고 나서 6개월 지나서 다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를 하고 나서 6개월 지났을 때 어떻다?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융육이라는 개념이에요.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소멸 통고하게 되면 실제 전세권의 효력이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 6개월 각각 6개월 지나야도 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요런 경우 볼까요? 토지 임대차 있습니다.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도요, 바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해지라는 것을 통지하게 되거든요.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요. 임차인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 임대차에서 해지를 통지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6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6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X의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주임법 상임법에서 만약에 그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또는 법정갱신이 있을 때 나중에 법정갱신을 공부하게 되는데 묵시갱신 또는 법정갱신이라고 해서 기존의 임대차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얘기가 됐다. 법에 따라서 그랬을 때 X의 3은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없고요. 임차인만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임대인은 해지 통지 안 되니까 X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지했을 때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6에 6일에 X의 3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풀어가시는 과정에서 더 이렇게 헷갈려. 이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으니까 전세권은 6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6일이 되겠고, 자, 주임법, 상임법은 어떻다? X의 3이라고 해서 한번 6에 6일에 X의 3이라고 일단 대략 그림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된다고.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약정 전세권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전세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편 건물 전세권, 아까 우리 최단 존속기간 1년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뭐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 존속기간 만료가 됐다 싶시다.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건물에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존속기간이 지금 만료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떻다? 바로 건물이니까 법정갱신이라고 해서 전세권은 자동으로 다 갱신이 되게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자, 이때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까지 보셨고요.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거죠. 법정이라는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따로 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전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X 건물의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2월이라고 하는 것을 존속기간으로 정해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12월이 지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건물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20년도 지금 3월이 된 상태에서 지금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등기부를 보면 자, 이 사람의 전세권은 어떻다? 자, 없다고 돼 있다고. 12월까지만 전세권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보니까 자, 등기부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떻다? 건물 전세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법정갱신이 돼 있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해버리면 12월까지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법정갱신이 돼버렸다라고 하면 등기부에는 12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후에도 다 여전히
전세권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등기부라고 하는 걸 잘못 보게 되면 이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앞에서 자 전세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전세권은 소멸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인정이 돼 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등기부를 보고 가반태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X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당연히 뭐는 없다고 생각하고 전세권은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얘가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돼버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66 얘기 나오는 거야. 전세권 설정자의 경우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해지 통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해지 통고가 있게 되면은 이때 뭐라고요? 해지 통고가 있게 되면은 6개월 후에 어떻다?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소멸 통고가 있게 되면 소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이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는 잘 않고요. 그냥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 의지되는 경우 존속 기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6661의 X의 3 중에서 66 얘기와 연계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오히려 중요한 거 법정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등기 안 해도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정 들어가면 어떻다? 등기 안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는 개념 확인을 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전세권의 소멸 사유라고 하는 거 해서 이미 다 공부했던 주제인데요. 자, 첫 번째 일반적 소멸 사유. 이건 항상 다 같은 얘기죠. 자, 목적 부동산에 멸실이 있게 되면 어떻다? 당연히 전세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토지가 바다 밑에, 땅 밑에, 하천 밑에 가라앉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 소멸하고 그 토지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될 것이다. 해서 토지 전세권일 때 토지가 하천 밑에 가라앉게 되면 소유권도 사라지지만 토지 전세권도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만약에 건물 전세권이다라고 했을 때 건물이 화재로 다 소실이 돼서 녹아내리게 되면 건물 전세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목적물의 멸실이라는 경우. 이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몇 번 보다 보면 대충 윤곽 잡는 겁니다. 두 번째, 존속기간의 만료.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아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존속기간의 만료라고 하는 거. 혼동은 뭐였었죠? 자,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로서 전세권 기준으로 봤을 때 뒤나 밑에 꼬리가 없게 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혼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고 해서 요거 이제 듣고 버릴 건데 전세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해놓고 20년 동안 그 부동산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0년 지났을 때 자동으로 어떻다? 자, 소멸시효에 걸려서 이 권리는 소멸한다 해서 우리 소멸시효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리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것은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자,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우선하는 저당권을 실행했다는 경매. 이 저당권 할 때 주로 논의할 건데 우리가 경매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경매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자,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자, 가볼까요? 이거 한번 간단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을 명의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2번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병명의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자, 우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권리를 소위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권리는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자, 이 사항 가볼까요? 지금 전세권도 아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금 반환이 없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당연히 저당권자는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경매 청구를 하든 간에 우리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권리 중에서 등기부에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이 사안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는 이 전세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주로 이슈가 되는 영역을 따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특히 이 말소 기준 권리는 공인중개사법 할 때 주로 이슈가 돼요. 경매 파트에서. 하여튼 자, 경매가 진행이 되면 무조건 6개 중에 하나의 권리를 찾아봐야 돼. 6개를 다 찾아보는 게 제일 빨라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권리 무조건 등기부를 찾아봐야 된다고. 그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등기된 권리는 어떻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저당권, 자,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자라고 봤을 때 전세권은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고요. 나중에 따로 얘기할 때 얘기고 토지 수용 얘기, 큰 얘기서는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 할 때 주요 이슈가 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사유들이 있으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자, 전세권 소멸해서 자, 이제 소멸 통고 얘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에서만 자, 소멸되는 특수한 사유. 아까 6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 각 당사자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자, 이때 각각 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로부터 얼마 6개월이 경과되면 어떻다?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아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 있게 되면은 그 부분은 뭐로 본다? 바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인즉슨 각각 소멸 통고 있고 나서 얼마? 6개월.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를 해도 6개월 효력 발생하고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에도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66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 청구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소멸 청구는 어디서 한번 봤냐면 지상권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전세권에서 이슈가 되고 나중에 유치권에서 세 군데서 소멸 청구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청구라는 용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청구라고 하는 대부분이 뭐야?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 공부할 때 그걸 형성권이라고 부르는데, 법에서는 청구권처럼 청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이런 거 있었죠? 담장 설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후 토지 소유자는 어떻다?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게 형성권의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누구한테 지상권자에게 자, 2년분 지료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소멸 청구하면 어때요? 그대로 이제 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전세권 설정자가요, 전세권자에게 소멸 청구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해서 어떤 경우에 소멸 청구할 수 있냐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죠. 이게 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세권의 임대차를 나중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세권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라고 하는 것이 성립했을 때 성립하는 권리가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갑소유의 X 아파트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전세권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안 하거든요. 등기를 안 해준다고, 집주인이. 그래서 이때는 전세권 등기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임대차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놈의 동네가 나홀로 아파트여가지고 주변에 마차도 없고 개판이야. 한 밤 11시 넘어게 되면 뭐야? 아예 없어. 그냥 편의점도 없고. 그래서 이 아파트에다가 이 사람이 야간 편의점을 개장을 합니다. 혼자서. 해서 우리 집 와서 라면도 사가지고 등등등 새벽 4시까지 영업합니다.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할 수 있다는 거 하면 누구? 이 X아파트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전세권이라는 개념은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가볼까요? 앞에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자, 치료라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2년분 치료 체납을 하게 되면은 이때 어떻다? 2년분 치료를 체납을 하게 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갔던 것이고요. 자,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청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소위 형성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멸 통고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다 배경 설명입니다. 시험 지문에 답을 뽑았던 지문들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예시 지문으로 툭툭 던져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특수한 소멸 사유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 아까 소멸하게 됨이 원칙이다. 그랬을 때 소위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의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에 인도받을 권리 있고요. 전세 목적물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교부 서류, 이것도 넘겨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대신 이 사람은 어떻다? 전세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나중에 계약법 파악해서 논 얘기들은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 넘겨받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다? 바로 전세금은 어떻다?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외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 이것도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상권 파트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습니다. 해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뭐가 있을 수 있었냐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건물 사달라라고 하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이 전세권 주로 이슈 문제 구성할 때 건물 전세권을 주로 예시를 합니다. 해서 전세권자 부속 물건인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키는 경우 또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부속물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다음에 경우에 따라 다 떼어갈 수가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세권자가 지금 전세권 설정을 해서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시스템 에어컨이 필요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마침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전세권 설정자가 어떤 사람이다? 시스템 에어컨 업자였던 거죠. 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시스템 에어컨 설치업자였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서 매수를 붙였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지났을 때 뭘 주장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두 가지로 가셔야 돼. 지상권에서는 뭐 있었죠?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이건 주로 건물 전세권이 이슈가 되는데, 바로 건물 전세권에 써서 놓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거의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보게 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등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은 반환을 해야 되지만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의 인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혹시 이 문제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를 했거나 전세권 설정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을 때 이때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전세권 소멸이고, 잠시 끊었다 양이 많으니까 전세권자의 권리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